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리콘 PN 접합 태양전지의 광전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실리콘은 빛을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디바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라는 것은 P죠. P 이꼴 VI입니다. 즉, 이 광전류가 클수록 이 태양전지의 출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 전지에서 이 광전류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광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정량적으로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류의 수학적 유도를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미분 방정식을 뭐 유도한다거나 그 수학적인 것을 자세히 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 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P 접합이 있고요. N형 영역은 매우 얇습니다. 그리고 P형 반도체는 매우 두껍습니다. 그리고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됩니다. I0X 초기 빛의 세기를 이렇게 I0를 갖는 빛의 세기가 이렇게 입사되면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는 빛의 세기는 IX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초기 빛의 세기가 I0입니다. 그리고 N형 영역을 지나면 약간의 흡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E-알파 A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께를 A로 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요게 공핍층이고요. N형 영역은 도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핍층이 폭이 굉장히 좁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로 했고 0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요 P형 영역의 공핍층의 경계점, 끝 지점을 0으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IX가 이렇게 오면 요 N형 영역에서 일부 흡수가 일어나겠죠. 그것을 흡수계수 알파로 표현해서 E-알파 A 그리고 요 지점 x 이퀄 0 지점에서부터는 E-알파 X로 쭉 감소해 가겠죠. 그래서 I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 6장에서 배웠죠. 자, 전자가 이렇게 건너오죠. 그러면 요 P형 영역의 공핍층의 경계 지점에서 최대의 농도를 갖는다 그랬죠. 그것을 P형 반도체 전자 농도 해가지고 NP로 표기한다 그랬죠. 이거는 NP0의 exponential KT분의 QV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성률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죠. 생성률은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의 알파 x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그냥 알파. 그래서 생성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전자는 N형 영역에서 건너와서 여기서부터 익스포넨셜로 감소해 가죠. 양공하고 재결합하면서 감소해 갑니다. 그럼 그 재결합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소수 캐리어 수명 타우 n분의 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경계 지점에서 전자의 농도가 제일 높죠. 그것을 NP.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뭡니까? NP0죠. 우리 P형 반도체에도 전자는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차 NP-NP0 이것이 전자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결합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가정을 하는데요. 접합을 이루며 P형, N형 영역은 P형 영역에 비해서 매우 얇게 구성한다. 실제 태양전지는 한쪽이 굉장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빛을 여기서 조사시켜도 되고 여기서 조사시켜도 되는데 자, 우리는 이쪽에서 빛을 조사시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얇게 구성을 하고 여기서
가급적 흡수가 조금 일어나게 하고 여기서부터 전자가 요 경계 지점서부터 P형의 중성 영역으로 이렇게 확산해 가죠. 그것만 보겠다는 이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P형의 표면에는 결함준위가 없다고 가정한다. 실제 이런 표면, 이런 표면에는 트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캐리어들이 거기에다 포획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의 길이는 전자의 요 확산거리 그리고 공핍중의 두께보다도 충분히 긴 이러한 반도체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의 길이를 D라 그러면 이 D는 요 A에 비해서 매우 크고 그리고 요 외부에 이렇게 저항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저항을 연결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원만 형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X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하에서 광전류를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6장이었나요? 비평형 4장이었죠. 비평형 상태의 반도체에서 우리 연속 방정식, 앰비폴라 방정식 기억나시죠? 정상 상태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상 상태라는 것은 뭐죠? 거리에 따라서는 캐리어의 농도가 변하지만 시간에 따라서는 항상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 0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뭐 일렉트릭 필드도 가한 상태가 아니죠. 빛만 쪼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는 항은 요 확산항과 그 다음에 자 생성항, 재결합항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0. 요거의 미분 방정식을 풀면 그냥 광전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G는 앞에서 이렇게 구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R도 구했었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요 방정식이 자 기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전부 DN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 DN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 여기 DN LN은 뭐죠? 루트 LN이죠. 그래서 LN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MP-MP 제곱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요항은 DN으로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모에 DN이 들어가고 요거를 분리합니다.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분리해서 쓰고 이꼴 0. 그리고 요 부분, 요 앞에 요 개수 부분, 요거를 우리 B로 치환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상수 B로 놓고 정리를 하면 이러한 방정식, 깔끔하게 정리된 이러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동차와 비동차인 경우 구해가지고 그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차라는 것은 바로 요 부분, 요 fx 함수가 0일 때, 그리고 요게 0이 아닐 때 각각의 해를 구해서 동차 해와 비동차 해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차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 이게 0이죠. 그럼 이게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건 2차 우변이 0인 미분 방정식. 이거의 해는 이렇게 되죠. 이건 너무 많이 본 거죠. 이거는 C가 당연히 0이 되겠죠. 왜?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이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C가 0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차 해는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p-np0는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ln분의 x. 이게 동차해입니다. 자, 동차해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차에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 np-np0를 d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로 치환을 하고 이거를 여기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두 번 미분하라는 건 이걸 두 번 미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알파 x 공통 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약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앞에 항들만 남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D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D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MP-MP0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D를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비동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래서 총 해는 동차 방정식의 해 플러스 비동차 방정식의 해.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게 앞에서 구한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x = 0인 지점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NP죠. 그 NP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NP0 플러스 NP0의 exponential KT분의 QV.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 = 0에서의 NP를 구해보면 자, 이거는 다 1이 되죠. 그래서 NP0를 남기면 NP0 플러스 A 마이너스 요 항만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두 항을 가지고 여기서 A를 구하면 자, 이거 남기고 이거 남기면 A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 NP0를 묶었습니다. 같으니까 여기 묶었습니다. A 구했습니다. 자, 그럼 A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NP는 자, NP는 NP0 남기고요. 남기고 그 다음에 A에다가 이걸 대입합니다. 굉장히 길죠. 이게 A입니다. 그리고 요 항이 있었죠. 요 항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 뒷항 그대로 씁니다. 우리 B도 앞에서 취한했었죠. 이 B 너무 복잡해서 지금 여기다 B 대입을 안 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다시 복귀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NP0에 요 NP0로 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뒷항, 요 항, 요거 곱해서 요 항을 요거랑 같이 묶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 인수 요걸로 이렇게 묶고요. 자, 요 항이 하나 있죠? 뒤에 이렇게 남고 마이너스 요 항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 아무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우리 이걸 왜 미분합니까? 전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전류 밀도는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광전류 밀도를 구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요거 미분하면 요거 앞에 나오니까 ln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다 상수니까 이건 미분할 필요 없고요. 이것도 요것만 미분하면 되죠. 여기하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 = 0인 지점에서의 이 전자의 농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 x에다 0을 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ln분의 np0 요거 1이 되니까 요 뒤에 남고 플러스 요거에 요거 다 1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ln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 없어집니다. 왜냐면 요 제곱항은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인수분해하죠. 그래서 요 하나씩 없어지니까 플러스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요 분자분모에 ln을 곱해줍니다. 그럼 bln 여기 1이 되고 알파 ln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 밀도를 구합니다. x = 0인 지점에서 전류 밀도는 자, 여기 구한 거 요거에 qdn을 곱하면 됩니다. 자, qdn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qdn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뒤에 qdn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b를 원복시킵니다. 우리 b 아까 이렇게 취한했었죠? 자, b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 항을 보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죠? 요게 순방향 전류, 즉 이게 다크 커런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전류라는 것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를 했네요. 자, 암전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이게 광전류입니다. 자, 이 광전류 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전류를 J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요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Q는 단위 전하량. 이거는 뭐 상관이 없죠. 상수값이죠. 그 다음에 I 재료. 이거는 뭐 주어진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알파, R도 표면에서 반사되고 들어가는 빛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죠. 표면 반사를 줄이면 이 값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2-알파 A. 자, 마이너스 알파, 요 알파라는 것은 물질이 갖는 흡수계수죠. 그래서 흡수계수가 큰 물질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뭐 물질이 결정되면 피할 수 없는 값들입니다. 조정할 수 없는 값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ln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값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값은 1보다 클 수가 없겠죠. 이 같은 거에 분모에 플러스 1이 들어있으니까 이 값은 항상 분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전체적으로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광전류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픽스된 값이니까 자, 이것이 1이 되면 가장 큰 값을 갖겠죠. 이것이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ln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1 같은 거 무시할 수 있겠죠. ln이 엄청 크면 뭐 이게 예를 들어 뭐 10만이다 그러면 10만 1분의 10만은 그냥 10만 분의 10만 그죠? 1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약에 ln이 1보다 매우 크다 그러면 이 값은 1로 가니까 결국 이 값은 커진다는 겁니다. ln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ln이라는 것은 전자의 확산거리죠. 전자의 확산거리는 루트 확산계수 곱하기 전자의 수명. 그래서 이 확산계수도 정해져 있죠. 자, 이 ln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자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 수명은 뭐에 비례했었죠? 우리 샤콜리 리드 홀 이론에서 배웠었죠. 이 타우 n이라는 것은 이 다수 캐리어, P타입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 농도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농도가 많을수록 양공이 많을수록 전자들은 빨리 양공과 재결합해서 이게 빨리빨리 재결합해서 없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샤콜리 리드 홀 이론에 의하면 이 P형 반도체 내 트랩들이 완전 무결하게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트랩들이 존재하면 그러한 전자가 이 캐리어, 이 트랩에 포획이 돼서 소멸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양공과도 결합하지만 트랩에 포획되는 전자들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타우 SRH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자의 수명의 역수를 취해보면 이 두 가지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우 B라는 것은 밴드 투 밴드, 즉 양공과 결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과 그 다음에 트랩하고 결합하는 포획되는 전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여기서 타우 n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타우 n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를 길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걸 길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우 SRH를 길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죠? 트랩에 포획되는 전자의 수명이죠. 그러면 이걸 길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트랩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트랩 밀도가 매우 낮으면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트랩의 밀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랩이 없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트랩이 없으면 여기에 포획되는 전자들의 그 수명은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길게 한다는 얘기는 트랩 밀도를 감소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수 캐리어 수명을 길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트랩과 재결합하는 캐리어의 수명을 길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트랩의 밀도를 낮게 해야 된다. 그럼 P타입 반도체의 트랩을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결정에 결함이 없어야 된다. 결국 광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광전류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소수 캐리어의 수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P형 반도체의 어떤 디펙이나 여러 가지 결함들이 형성되지 않게 결정을 아주 퀄리티 높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 식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표면에 결함준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광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가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면에 어떠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끝부분에 이렇게 트랩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이 있으면 캐리어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포획이 됩니다. 근데 우리 태양 전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는 무조건 N형으로 모여야 되고 양공은 무조건 P형으로 모여서 캐리어가 딱 분리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들은 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P 플러스 층을 하나 만들어주면 여기 에너지 베리어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전자들이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N형 쪽으로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표면 쪽에다가 P 플러스 층을 하나 살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광전류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표면 반사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면에 텍스처링 구조를 도입해서 표면에서 반사되는 것을 없애는, 그러한 줄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태양전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즉 광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태양전지의 광전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전자의 확산거리인데 그 전자의 확산거리라는 것은 결국 전자의 소수 캐리어 전자의 수명이다. 그 수명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하다. 길게 하기 위해서는 이 P타입 반도체 여기에 결정 결함이 없도록 트랩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태양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오늘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1시간만 하면 이제 본 교재 1장서부터 10장까지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태양전지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동작 원리와 광전류 향상법 그리고 광전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수학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미분방 정식은 꼭 여러분들 혼자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